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태생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오늘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중국에 반환된 지 70일 만인데요. 새 보금자리에서 만난 푸바오는 벌렁 드러누워 대나무 먹방을 보여주는 등 비교적 건강해 보였습니다. 배삼지 특파원이 푸바오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얼굴을 살짝 내보인 푸바오. 조심조심 걸어 나와 벽을 만져보더니 다시 우리 쪽으로 머리를 들이밉니다. 잠시 후 놀이터에 오른 푸바오는 30분 넘게 먹방을 선보입니다. 대나무와 죽순을 직접 입으로 까서 먹고 당근도 뽑아 씹어 먹습니다. 푸바오의 장기인 옆구르기를 하거나 양손에 대나무를 잡고 벌렁 드러누워 대나무를 먹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중국에 온 지 71일 만에 공개된 푸바오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한국어로 인사도 건넵니다. 푸바오 안녕. 푸바오 잘 지냈어? 푸바오가 야외 방사장이 딸린 새 보금자리에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중국에서도 푸바오의 공개 행사를 생중계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현지 언론들 역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마점이나 털 빠짐, 털 변색 등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今天是第一次在国内见到福宝嘛，我觉得很激动，而且福宝真的特别可爱。前几天睡觉还把头上睡出了一个美人痣。 푸바오를 보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전역에서 팬들의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공개 며칠 전부터 선수핑 기지 근처에 방을 잡고 기다리기도 했는데 푸바오가 지낼 방사장에 대한 정보도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因为大熊猫本来就是我们的国宝，然后就会了解到福宝，了解到很多的这种。중국 판다 시설 중 최상급으로 꼽히는 선수핑 기지에서 70여 마리의 판다들과 함께 지내게 된 푸바오.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가 이제 중국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중국 선수핑 기지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네, 글로벌 인기그룹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멤버들 가운데 처음으로 전역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다른 멤버들도 휴가를 내고 깜짝 등장해 진의 전역을 축하했는데요. 진은 기쁘고 눈물이 나서 2번 울었다며 전역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형석 기자가 진의 전역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드디어 찾아온 저녁날. BTS 멤버 진의 모습은 대한민국 여느 청년과 같았습니다. 육군 신병교육 조교로서 18개월을 함께한 전우들과의 헤어짐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번 울었어요. 1년 6개월 생활하고 그런 친구들이 막 갑자기 막 저를 보내주는데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 또. 팀의 맏형 진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부대를 찾은 건 역시 군복무 중인 팀 동료들이었습니다. 군악대로 복무 중인 리더 RM의 색소폰 연주와 함께한 축하에 진은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진의 전역 현장을 함께하진 못했지만 서울에서 합류해 BTS는 오랜만에 팬들 앞에 완전체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팬덤 아미의 모습도 빛났습니다.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소속사 빅히트의 당부대로 현장 방문 대신 이렇게 대형 현수막과 풍선 등으로 응원을 대신한 겁니다. 다만 일부 외국인 팬들은 335 진의 전역을 수줍게 지켜봤습니다. とりあえず体を壊さないようにこれからの活動も楽しみにしてずっと応援します。大好きです。 아직 무대에서 완전체 모습을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진은 예쁜 얼굴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다며 BTS와 팬덤 아미가 만들어갈 새로운 시간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녀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단이 유지된 건데요. 재판부는 최윤종이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이른바 등산로 살인을 저지른 최윤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살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침범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기에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불편을 호소하고 선처를 바라는 취지여서 최 씨가 반성하는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수긍이 되는 면이 있다면서도 사형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1심에서 내려진 가석방 시 3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는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년 후 가석방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피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1심 선고 후 최 씨가 가석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던 피해자 유족은 이번 항소심 선고에는 법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여러 대가 하천에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자전거를 다리 아래로 던져버린 건데요. 불과 2분 만에 12대나 투척했습니다. 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는데요. 김선홍 기자입니다. 늦은 밤 따릉이 대여소 앞에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느닷없이 자전거 한 대를 번쩍 들더니 다리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망설임 없이 옆에 있는 자전거들까지 차례대로 하천과 산책로에 떨어뜨립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장갑을 착용한 치밀함까지 엿보입니다. 바로 옆을 지나가던 차들이 놀란 듯 멈칫하지만 남성은 투척을 이어나갑니다. 이렇게 던져진 따릉이는 총 12대. 불과 2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에 이뤄졌습니다. 교량 위에 있는 자전거를 모두 던진 남성은 황급히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다리 아래로 떨어진 자전거 중 일부는 이렇게 프레임이 완전히 분리될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누군가 따릉이를 하천에 집단 투기했다는 신고는 성북구에서만 지난 9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과학수사대를 파견해 지문을 채취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두 사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인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감식이 끝난 자전거들은 서울시설공단에서 모두 수거해 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인천에 아줌마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줌마 헬스장이 등장해 논란입니다. 사업주의 자유다, 과한 차별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업주를 한웅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헬스장 입구에 붙은 낯선 공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큰 글씨와 함께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을 허용한다면서 그 기준 8가지를 적었습니다. 헬스장은 지난 7일 이 공지를 붙였는데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노줌마존으로 불리며 논란과 화제를 동시에 낳았습니다. 1년 넘게 헬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일부 이해하기 힘든 고객들 탓에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의실에서 빨래를 1시간, 2시간씩 빨래를 하고 비품 같은 거 절도해가지고 여기 수건이나 아니면은 비치되어 있는 비누, 드라이기 다 훔쳐가요. 제가 이런 건 얘기하기가 부끄러운데 탈의실에다가 대변을 보신 분도 있으세요. 특히 젊은 여성 고객들을 향한 성희롱성 발언에 매출 감소로도 이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쪼르륵 앉아가지고 남들 몸평가 같은 거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젊은 여자애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그런 얘기들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이제 대놓고 얘기하고 나갔어요. 다만 해당 공지는 일부 진상 고객을 향해 자제해달라는 경고의 의미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헬스장 내에는 40대 이상의 여성 고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말을 제가 먼저 해서 그렇지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주머니들이나 여자분들한테 어떤 혐오적인 그런 발언을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저거 보고 화내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에서는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며 사업주를 이해한다는 의견과 함께 과도한 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이나 여성 전용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